2장 사회보장 개설 들어갑니다. 이 개설은 대략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회보장에 대한 개설은 우리가 학원의 그 앞부분이 법령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1995년에 제정되었고 계속해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여기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이게 약간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이쪽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학원 법령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것은 복습이다, 아니 예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차원에서 우선 끝내십시오. 법령에서 제가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제1절 사회보장 일반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1번은 사회보장의 개념입니다. 바로 나오죠. 사회보장기본법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회보장 제3조에 보면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별표 하나 치시고,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동그라미 1 사회보험, 동그라미 2 공공부조, 동그라미 3 사회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1번, 2번, 3번 있죠. 자, 그 자리 잘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팁이 있습니다. 그 팁을 보시면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장 정의에서 말하는 사회적 위험의 8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암기법입니다. 이것은 가로넣기 시험에서 출제했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질, 노, 사, 장, 빈출, 양입니다. 자, 빈출량의 현관펜 밀줄 쫙 그어요. 이 빈출량이 가로, 가로, 가로 3개 집어넣는 것이 출제됐어요. 실질 노사장은 무엇입니까? 실업, 질병, 노령, 사망, 장애, 그 다음에 현관펜 밑줄, 빈곤, 출산, 양육. 이 자리 중요하죠. 빈곤, 출산, 양육 그 자리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돼요. 법에 있는 거라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자, 사회보험의 동그라미 1, 공공부지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의 동그라미 3이라고 썼어요. 오른쪽에다가 화살표 하시고, 사회복지서비스가 들어가면 안 돼요.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닙니다. X입니다. 사회서비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 들어갈까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동그라미, 그래서 사회보험입니다.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최저생활 보장을 하고 동그라미 2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의 목적은 2개네요. 시작.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지원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사회서비스입니다. 사회서비스는 오른쪽에 화살표 하시고 복지 플러스 알파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사회서비스는 포괄적입니다. 복지도 들어있고 교육도 들어있고 고용도 들어있고 문화도 들어있고 환경도 들어있고 이 모든 걸 아우러서 사회서비스를 하거든요. 따라서 복지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되는데, 첫째 줄 제가 밑줄 쳐놨죠. 복지에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는 알파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여기 가로넣기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복지 플러스 알파는 사회서비스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사회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줄을 박스 처리해서 시험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은 사회서비스라는 걸 찾으셔서 거기에 마킹을 하셔야 돼요. 그 힌트는 복지 플러스 알파다. 그 다음에 5번째 평생사회안전망이 있습니다. 평생의 동그라미. 그러면 라이프 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생애 주기가 나오는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이 나오겠죠. 생애 주기에 걸쳐 그 자리 현관펜 밑줄. 이게 딱 보이는 순간 평생 사회 안전망이다 이거예요.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돼야 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평생 사회 안전망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회보장 기본법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기출 적용 확인 학습을 보겠습니다. 구사회 위험과 신사회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 자리 별표 하나 치십시오. 시험에 2번 출제가 됐는데, 자, 구사회 위험 밑에 2번에 신사회 위험이 있는데, 이 신사회 위험이 출제 포인트예요. 별표 하나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을 위주로 좀 보실래요? 첫 번째 구사회 위험을 보시면 실업, 노령, 산업재해 등 소득의 중단을 가져오거나 혹은 질병이 가져오는 예외적인 지출 등 이른바 전통적 동그라미, 그래서 구사회 위험이에요.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구사회 위험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주요 초점이 되는 부분들이 실업이라든지 노령, 산업재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구사회 위험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지 보이시죠? 다음 페이지의 이미지를 보시면 그 이미지의 왼쪽이 구사회 위험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뭐예요? 새로운 도전이라고 해서 이게 신사회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사회 위험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남성 가부장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리 현관펜 밑줄. 남성 가부장 모델, 이게 나오면 구사회 위험이에요. 남성 가부장 모형에서 이게 뭐겠습니까? 1인 생계 부양이죠.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남성이 가부장으로서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성이 실직을 당했어요. 그러면 빈곤한 상태에 빠질 수 있죠. 소득이 중단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구사회 위험이라 그래요. 우리 시험에서 남성 가부장 모델이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이건 신사회 위험이 아닌 거예요. 구사회 위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신사회 위험이 있습니다. New Social Risk라 해서 신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신사회 위험의 대표적인 학자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테일러 구비가 나옵니다. 테일러 구비의 현관펜 밑줄. 테일러 구비는 신사회 위험을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2번째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면 테일러 구비의 신사회 위험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거기에 제가 컬러 넣은 게 뭐죠? 저출산. 저출산의 위험은 언급하지 않음. 그 자리 현관펜 밑줄. 그러면 테일러 구비가 나오면 저출산은 틀리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저출산, 신사회 위험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위험이죠. 저출산 고령화는 신사회 위험이에요. 다만 테일러 구비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테일러 구비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저출산이 나왔다. 우리 시험에 기출문제 보면 나와요. 그것은 테일러 구비가 말한 게 아니니까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자, 밑에 보시면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4번이 있나요? 네, 이게 바로 뭐냐면 테일러 구비가 말한 4가지의 신사회 위험인 거예요. 그러면 왼쪽 날개를 보시면 테일러 구비는 저출산 신사회 위험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럼 바로 아래에다가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쓰시고 나중에 복습할 때 그것만 보시면 되겠죠.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여성교육의 향상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급증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저숙련 여성층에서 신사회 위험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저숙련 여성층, 우리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이야기했으니까 앞에서, 자, 왼쪽에 쓰시면 1번 저숙련 여성층에서 땡땡 일, 가정, 양립 어려움이에요. 자, 이게 이제 테일러 구비가 말한 거예요. 우선 쓰세요, 그냥. 그 다음에 2번째, 노인 인구 증가가 나왔어요. 노인 케어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노인 케어는 상당 부분 여성에게 주어져 있고 여성이 케어와 직장을 병행하기 어려워 노동시장에서 철수하면 헛벌이 부부가 되기 때문에 빈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헛벌이 부부가 무엇입니까? 혼자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어와 직장이 병행되기 어렵다. 여성의 이 노인 부양 부담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성의 노인 부양 부담. 두 번째, 여성의 노인 부양 부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성이 노인 부양 부담하면, 노인의 부양 부담하면 헛벌이 가구가 된다면서요. 그래서 빈곤 가능성이 될 수 있다. 빈곤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헛벌이 가구가 되니까. 세 번째 들어갑니다. 무숙련 생산직의 비중을 줄여온 생산기술의 변동, 그리고 저임금의 비교 우위를 이용한 국가 간의 경쟁의 격화로 발생하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는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위험을 발생시킨다. 즉,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실업에 빠질 위험과 확률과 장기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교육 수준이 낮은 저교육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교육 수준 두 번째 줄에 보면 사회적 배제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첫째 줄 생산기술의 변동,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생산기술 변동 등으로 인해서 저교육 수준 노동자의 빈곤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을 사회적 배제라고도 해도 돼요. 자, 저교육 수준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빈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들어갑니다. 일부 국가에서 민영화된 공적연금, 의료보험 등에서 소비자가 선택을 잘못할 경우, 민영보험에 대한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공적연금하고 의료보험 뭔지 아시죠? 사회보험이잖아요. 이 사회보험을 민영화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보험의 민영화. 사회보험의 민영화로 인한 위험이 있다. 그 위험은 뭐냐? 첫 번째, 소비자 선택의 잘못. 소비자 선택의 잘못과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네, 민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문제됨,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딱 이 네 가지를 정리하고 이것을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테일러 구비의 신사회 위험 4가지, 신사회 위험 4가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가로 열고 저출산 X,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복습할 때 이것만 보세요. 자, 밑에 있는 거 안 보셔도 되고요. 이미지 볼래요? 구사회 위험, 균질적 노동시장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오시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빈곤의 세습화 가능성이 되면서 사전적 예방적 빈곤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적절한 출산율이었어요. 근데 저출산과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 답이었습니다. 테일러 구비가 이 말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말했어요. 저 한 5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 신사회 위험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테일러 구비가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유념하십시오. 자, 출산율 복원, 양질의 노동력 공급 필요성이 대두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과제, 도전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 인구 구조인데 노령화의 급진전, 아까 말씀드렸죠. 의료비, 수발비의 급증이다. 그래서 노인 인력의 활용과 노인 일자리,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부양 비용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남성 가부장 모델인데 여성 취업률 증가로 인해서 여기 있네요. 일가정 양립에 어렵다 이거요. 여성 취업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사회 위험에서는 사후적인 소득 보장 위주의 복지 정책이었지만 이제 지금의 과제는 사전적이고 예방적 성격의 사회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신사회 위험과 구사회 위험은 이거 한 방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 이념 들어가겠습니다. 기본 이념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거예요. 제2조.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인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별표 쳐야 됩니다. 잘 나와요. 사회보장 운영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거고 제25조에 있습니다. 암기법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세요. 사회보장 운영은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시작. 사회보장 운영은 보현이형 전민이 효공책. 한 번 더. 시작. 사회보장 운영은 보현이형 전민이 효공책. 자, 그러면 오른쪽에 써주세요. 보편성 순서대로 갈게요. 연계성, 형평성, 전문성, 민주성, 효율성, 마지막 공공책임성 또는 책임성이라고 해도 돼요. 자, 보연이형 전민이 효공책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마지막은 책임성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국가와 지자체가 나와서 공공을 제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법조문을 보시죠.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된대요. 모든 국민 밑줄, 이게 보편성이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급여 수준 및 비용 부담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의 공익의 대표자, 이해관계를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연계성, 전문성을 높여야 한답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있네요. 마지막 사회보험은 국가 동그라미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로 묶어줘요.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책임성 해도 되고 공공책임성 해도 되고요.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책임성이었습니다. 자, 사회보장 최저기준 조약입니다. 우리 시험에 제 기억으로 3번 정도 출제가 된 걸로 기억하는데 사회보장 최저기준 조약 1952년 국제노동기구 제35차 총회에서 채택된 겁니다. 이 조약은 전후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을 말합니다. 각국의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에 일반적인 추세에 부응한 것으로서 사회보장 자체를 전체로서 하나의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각 급여와 사고 부분에 균형을 취했으며 각 부분별로 비준을 허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2번 별표, 2번이 시험 문제에 다 나온 거예요. 이 조약은 9가지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의 급여의 암기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바로 밑에다가 폐질급여 있죠? 바로 밑에다 써보세요. 유, 노, 제, 실, 폐, 가, 출, 질, 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듣기만 하시면 되죠. 유족, 노령, 재해, 실업, 폐질, 가족, 출산, 질병, 의료, 급여입니다. 이렇게 해서 9개거든요. 자, 그러면 가로 열고 교육 없습니다. 빈곤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거. 교육과 빈곤은 시험에서 X 처리된 겁니다. 상당히 간단 명료한 문제였습니다. 이 조약은 사회보장 급여를 가로, 의료급여, 질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상 재해급여, 가족급여, 출산급여, 폐질급여, 유족급여 가로 닫고 9개의 급여를 규정했습니다. 그냥 이 급여가 무엇인지 몰라도 돼요. 이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사회보장 최저기준 조약의 9가지 급여는 사회보장 최저기준 조약의 9가지 급여는 윤호제, 실패, 가출, 질의, 윤호제, 실패, 가출, 질의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사회수당 및 소득 재분배 들어갑니다. 사회수당 밑에 소득 재분배 이런 게 있는데요. 소득 재분배의 별표. 자, 2번에 별표 치십시오. 거기 밑에 보면 방가로 4번이 편집 스타일이 좀 잘못돼서 안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수당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수당 제도 있나요? 있습니다. 자, EX 한국의 아동수당, 한국의 아동수당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연역에서 말씀드렸죠. 2018년입니다. 2018년에 제정되었고 시행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인구학적인 일정 조건만 갖추면 대개 연령이죠. 기여와 자산조사하지 않습니다. 기여도 하지 않고 자산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자, 급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래요. 자, 계속 갑니다. 비기여, 비자산조사 프로그램입니다. 비기여, 비자산조사 프로그램입니다. 이해되셨죠? 기여하지도 않고 자산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갑니다. 가족수당, 아동수당, 보편적연금, 장애수당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수당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모그란트라고 합니다. 사회수당을 데모그란트라고 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상관없이, 그렇죠, 소득에 상관없이 다 받는 겁니다. 모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어진 자원 내에서 소득 재분 배분을 높이려는 목표에는 부적합하다. 자, 슬래시 하시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습니다. 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왜 낮을까요? 고소득층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소득 재분배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중산층한테 배분이 되거나 저소득층한테 배분이 되는 것이 재분배 성격인데 아주 좀 속된 말로 떼부자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소득 재분배의 의미가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시험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자, 2번 소득 재분배가 이제 바로 자연스럽게 나오죠. 소득 재분배는 제가 이제 판서를 하긴 할 건데 먼저 교재를 보세요. 큰 틀을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 방가루 1번에 세대 내 재분배가 보이시나요? 네, 세대 내 재분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수직적 재분배가 있어요. 수직적 동그라미 치시고, 2번 세대 내의 재분배가 또 하나 있어요. 수평적 재분배가 있어요. 수평적에 동그라미 치시고, 세 번째 별표,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세대 간 재분배가 있어요. 네 번째,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게 시간적인 소득 재분배예요. 시간적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아, 그러면 우리가 수직과 수평과 세대 간과 시간적, 이 네 가지 정도를 좀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